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여러분은 간접 흡연이 비흡연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간접 흡연은요, 특히 폐 조직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나 작은 동물들에게 더 크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간접 흡연을 한 어린아이는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100배나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담배에는요, 인체에 해로운 화합물을 20종 이상이나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로, 니코틴은 뇌신경계 신경전달 물질을 교란하고요, 또 중독을 일으키며 타르는요, 폐암과 구강암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액상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과 더불어 포르말데히드, 벤젠, 벤조피렌 등 1급 발암 물질이 다수 함유되어 있습니다. 뜻밖이죠? 이런 간접 흡연의 피해는요, 사람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한 공간 안에서 거주하는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도 똑같이, 아니 더 심한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개나 고양이, 햄스터, 심지어 물고기까지 그 영향의 대상이 됩니다. 이 중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동물은요, 단연코 고양이입니다. 주인이 흡연을 할 경우에는요, 옆에 있는 고양이들은요, 평평상피암, 림프종, 유선종양, 또 비강종양, 폐암 등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고양이는 흡연하는 집사가 내뿜는 연기를 들이켜 2차 흡연과 더불어 그루밍을 통해서 3차 흡연까지 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3차 흡연은요, 털에 묻은 것뿐만 아니고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온 집사의 옷이나 혹은 집사의 손에 묻은 담배의 분진, 타르, 니코틴 또는 집안의 각종 가구와 카펫에 스며든 유해 물질을 그루밍을 통해서 먹거나 흡입하게 되므로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주인이 담배를 피우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요, 그렇지 않은 고양이보다 구강암인 평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으며 또 림프 육종의 발생 비율은 3.2배, 임파선암에 걸릴 확률은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종양들이 고양이에게 걸릴 경우는요, 기대 수명은 길어야 1년이 안 되게 됩니다.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냄새가 안 나고 또 간접 흡연의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여 집 안에서 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실내의 고양이에게는요, 오히려 더욱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실내에서 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FDA는요, 공식적으로 주인의 흡연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흡연자와 함께 혹은 따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사 스스로가 보호자로서 자각을 가지고 내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금연을 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금연을 권고할 때요, 흡연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권고할 때보다요, 당신이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서 금연을 결심한 경우가 금연 성공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즉, 금연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를 위해서라면은요, 금연을 더 확고히 결심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전 세계적으로 집사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양이를 키운다면은요, 금연은 정말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가족 구성원의 금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은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 고양이를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조금이라도 덜 노출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금연이 최선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요,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흡연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으셔야만 합니다. 흡연 후 손에는 많은 담배 유해 물질들이 묻게 됩니다. 이후 고양이를 만지면 털에 이 이물질들이 묻게 되고요, 고양이가 다시 그 털을 그루밍하는 과정에서 3차 흡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를 만지기 전에는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아셨죠? 두 번째는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요,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전자담배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흡연은 밖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담배의 여러 유해 물질들은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고양이에게 2차 흡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몸과 집안 곳곳에 유해 물질을 묻혀 고양이가 다니면서 계속 3차 흡연까지 유도하게 됩니다. 이런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들은요, 전자담배 역시 동일하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흡연 후 집에 돌아오면은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감습니다. 고양이의 털에 담배 여러 독성 물질들이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흡연 시 우리의 머리카락과 우리의 옷에는요, 담배 여러 유해 물질들이 묻게 됩니다. 이것이 집안에 들어와 다시 퍼질 수 있으며 고양이를 털로 옮기거나 고양이가 핥는 과정에서 역시 3차 간접 흡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흡연 직후에는요, 집에 바로 들어오지 마시고 최소 15분은 있다가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잠깐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오시는 거 안 됩니다. 흡연 직후에는요, 흡연자의 호흡을 통해서 담배 여러 유해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전달됩니다. 즉 여러분 입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실제로 담배 냄새뿐만 아니고 담배 여러 유해 물질들 입자 냄새인 것입니다. 최소 15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도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이번 기회에 내 고양이를 위해서 금연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흡연자에겐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지만은요, 저 윤쌤 역시 15년째 금연에 성공 중이니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저 나름 헤비 스모커였거든요. 자, 오늘은요, 금연이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끌어봤습니다. 고양이의 집사라면은요,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의무임을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